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다섯 번째 이야기, 인종차별에 맞서며 발명에 몰두한 게릿 모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인종차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발명가 게릿 모건. 우리나라가 이른바 마이카 시대에 접어든 기점을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출시하던 1975년부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 집에 한 차의 시대가 열린 것은 1990년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자동차 제작에 도입한 1913년 이후부터 마이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미 미국인들에게는 그만큼 경제적 기반과 자가용이 아니면 이동하는 수단이 없을 정도로 광활한 대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1. 마이카 시대의 필수 시스템, 신호등. 미국에서 자동차의 대량 생산 체제 덕분에 각종 자동차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필연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였죠. 자동차가 싼 값에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거리의 자동차는 늘어났지만, 이 자동차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던 것입니다. 1968년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존 나이트라는 철도 정비사가 만든 최초의 신호등이 설치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판에 구멍을 뚫어 멈춤을 뜻하는 적색과 주의를 뜻하는 녹색의 유리를 끼우고 가스등을 달아서 교통경찰이 직접 조작하는 방식이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가스 폭발로 신호등은 물론이고 이 조작을 하는 경찰관까지 사망을 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곧장 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게린 모건이 자신이 살던 클리블랜드의 정지, 진행, 모두 정지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신호등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모건은 클리블랜드 거리에서 우연히 자동차와 마차가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한 뒤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정지와 출발 신호를 알리는 T자 모양의 신호등을 개발했고요. 그 후로부터 4년 뒤인 1918년 뉴욕 5번가에 이 기술을 기반으로 적색, 황색, 녹색 등이 달린 신호기가 등장을 하면서 현대식 신호등의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모건은 1923년 신호등 특허권을 얻었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4만 달러의 GE사에 권리를 매각했는데, 제너럴 일렉트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운영하던 회사죠. 3년 전인 1920년 디트로이트의 경찰이었던 윌리엄 포츠는 기존의 철도역에 설치되어 있던 삼색 신호등과 모건의 신호등을 바탕으로 디트로이트 교차로의 교통관제탑에 삼색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갑작스럽게 늘어난 차량과 자전거, 마차, 보행자가 뒤섞여서 복잡하고 위험하던 도로가 안정을 찾게 되었죠. 이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게린 모건. 1877년 게린 모건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노예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수리와 발명에 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재봉틀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수선과 수리에 독보적인 재능을 보이기도 했죠. 그는 자본을 모아서 재봉틀과 구두를 수선하는 가게를 열고 양복점까지 운영을 했고요.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신호등뿐만이 아니라 방독면 역시 그가 만들어낸 발명품이었죠.
1912년 미국 클리블랜드의 한 마을에서 큰 불이 일어났는데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갔던 소방관들이 오히려 해로운 가스 때문에 쓰러져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소방관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모건은 연기와 가스를 걸러낼 수 있는 장비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미 재봉틀의 지그재그 설비와 스트레이트 파마약을 발명했던 그는 동생인 프랭크 모건과 소방관을 위한 장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불이 날 때 물질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와 해로운 가스들은 공기보다 알갱이가 크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스펀지 타입의 필터로 연기와 해로운 가스들을 걸러내면서 외부의 공기는 들어갈 수 없는 방독면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방독면은 바깥의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헬멧처럼 뒤집어 쓰는 형태였을 뿐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는 호스와 내보내는 호스가 각각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괴상한 데다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소방관들에게 정식으로 채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1916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이리호라는 큰 호수에서 터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면서 터널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득한 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모고는 자신이 만든 방독면을 쓰고 직접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모든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방독면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건이 흑인이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죠. 많은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흑인이 만든 발명품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버티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건의 방독면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던 군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1915년 4월부터 독일의 독가스 공격에 노출되었던 미군은 모건의 방독면을 해결책으로 삼았습니다. 미군들은 방독면을 대량으로 구입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과 군인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흑인이라고 무시당하던 모건과 그의 발명품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후 모건은 신호기 발명의 공을 인정받아서 미국 정부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며 발명가로서 역사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클리블랜드 콜이라고 불린 흑인 커뮤니티 신문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클리블랜드 시티 공무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모건은 1963년 8월 27일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발명품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신호등을 마주한다면 한 번쯤은 신호등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인종차별을 이겨내고 신호등을 만들어낸 가렌 모건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